손흥민이 없는 LAFC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말 자체가 좀 웃긴 게 LAFC에서 손흥민이 출전한 경기가 9경기밖에 안 되고 손흥민 오기 전에 이미 22경기를 했습니다. 감각 확인차 후반전에 투입됐던 시카고전을 0.5경기라고 치면 겨우 8.5경기인데 이미 LAFC는 손흥민이 없던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정도인 거죠. 이적 2달 만에 소속팀인 LAFC는 물론이고 미국 MLS까지도 접수해버린 손흥민의 영향력에 그저 감탄만 나올 뿐입니다. 참고로 손흥민은 현재 한국으로 입국해서 대표팀에 합류를 마친 상황입니다. 팬 500명을 초청한 공개 훈련도 이미 마쳤고 10일 저녁 8시에 시작되는 브라질과의 대결에 아마 선발로 나서지 않을까 싶은데요. 토트넘에서 친한 사이였던 히샬리송이 이번 브라질 대표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왔는데 두 사람의 감동적인 만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LAFC 얘기로 돌아와서 체른둘로 감독은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과 부안가의 공백이 분명히 크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한 기자가 손흥민과 부안가가 없는 경기에서 새로운 전술이나 선수들을 시험해 볼 거냐면서 이 상황을 기회로 보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체른둘로 감독은 쓴웃음을 지으면서 경기를 위해 준비한 방법이 통할지 기대가 된다.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었다면 손흥민과 부안가를 선발로 출전시켰을 것이다 라면서 A매치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내줬을 뿐 욕심 같아서는 차출도 거부하고 흥부 듀오를 적극 활용했을 거라고 답한 겁니다. 어쩌면 매우 당연한 답변인데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연막을 위해서라도 손흥민 없어도 자신 있다. 손흥민 없이 시즌 절반 이상을 보냈다. 이런 느낌으로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손흥민의 미친 영향력을 그냥 인정하고 솔직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다는 마음을 드러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약한 모습을 보인 건 아니고 우리는 이들의 공백을 메우고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수요일에 어떤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크다라면서 남은 선수들도 경기를 잘 치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대팀 토론토는 동부 컨퍼런스 12위 팀으로 이미 플레이오프는 물 건너간 상황인데 최근 8경기를 모두 무승부로 장식하면서 균형의 수호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어떻게든 비기고 있는데 손흥민과 부안가가 없는 LAFC가 토론토를 꺾고 승점 3점을 획득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토론토전에서 승리하면 LAFC는 서부에서 미네소타를 넘고 3위에 오르게 됩니다. 2015 정규 시즌의 마지막 홈경기인 만큼 손흥민 없이도 분발해 주길 바라고 있는데요. 일단 발표된 명단은 4-3-3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요리스 골키퍼가 변함없이 골문을 지켰고 팔렌시아, 포르테우스, 타파리, 스몰야코프가 포백 수비 라인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모란, 세구라, 델가도의 중원에 이어서 티엘먼, 에보비세, 마르티네즈가 3톱이었죠. 공식 SNS를 통해서 발표된 명단이었는데 실제 경기에서는 살짝 달랐습니다. 중앙 미드필더라고 했던 세구라가 센터백으로 3톱이라고 했던 틸먼이 미드필더로 내려오면서 5-3-2 포메이션으로 바뀐 겁니다. 상대방을 헷갈리게 하기 위한 작전인지 손흥민과 부안가가 없이도 투톱을 씁니다. 흥부 듀오를 대신한 건 에보비세와 마르티네스 주로 교체로 출전하던 선수들입니다. 과연 이들이 손흥민과 부안가는 최고의 듀오를 대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한 에비보세가 13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이 선수는 지난 7월에 있었던 미네소타전 이후에 지금까지 선발 출전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 사이에는 왼쪽 다리가 다쳤다고도 하고 이후에는 주전 경쟁에서 완전 밀려버렸는데 손흥민과 부안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번 시즌 4번째 득점을 올렸습니다. 전반 12분에 LAFC 선수들은 슬금슬금 전방 압박을 준비하면서 올라섰습니다. 느긋하게 후방에서 볼을 돌리려던 토론토는 갑작스럽게 압박을 시작한 LAFC를 보고 당황한 듯 공을 아예 뺏겨버렸죠. 이 공을 뺏은 게 말씀드린 에보비세였고 그대로 한 25m 정도를 폭풍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왼발로 침착하게 골대 오른쪽 구석으로 슈팅을 꽂아 넣은 겁니다. 올해 5월 이후에 득점이 없었던 에보비세가 선제골을 터뜨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 축구공은 둥글다는 말이 딱 맞습니다. 토론토는 이번 경기에 수비에 더 중점을 두듯이 3백 전술을 준비해왔는데 그게 무색하게도 전반 13분 만에 실점을 해버렸습니다. 현지 해설자들도 예상치 못했는지 깜짝 놀라면서 토론토가
안일한 플레이로 공을 뺏깁니다. 에보비세 골키퍼와 1대1 상황 득점입니다. 오랜만에 선발로 출전한 에보비세가 제대로 이 기회를 살리네요. 치명적인 마무리였습니다. 전방 압박으로 공격을 시작하는 멋진 예시입니다. 라면서 손흥민과 부안가가 없을 때 선발로 나온 에보비세가 찬스를 잘 살렸다고 했습니다.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도 의외 선제골에 손흥민과 부안가 말고 다른 선수도 있었네. LAFC가 이렇게 강팀이었나?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에보비세의 골이냐? 적어도 150일은 넘은 것 같은데 손흥민이 에보비세까지 살린 것 같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득점 행진은 끝이 났지만 에보비세가 LAFC의 6연승을 이끌고 있다. 손흥민이 부안가를 변화시킨 건 다들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사이 에보비세까지도 손흥민 덕분에 변했다. 저렇게 침착한 마무리는 그전까지 보지 못했던 모습이다. 오늘 손흥민은 경기에 나오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영향력은 여전했다. 전방 압박과 득점을 보면 알 수 있다라면서 이른 시간에 터진 득점에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팬들의 반응처럼 LAFC는 손흥민이 오기 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손흥민 영입 이후에 도입된 5백 전술이 잘 맞는지 아니면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감독의 말처럼 손흥민이 팀의 DNA를 바꿔버린 건지 수비와 공격 모두 전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돼서 정말 강팀 느낌이 나더라고요. 체른돌로 감독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손흥민이 온 이후에 공격 훈련 때 마무리가 확실히 달라졌다면서 다른 선수들도 좋아졌다라고 했는데 이게 진실이었나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손흥민 이적 전에 LAFC가 어떤 경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지 팬들과 전문가 그리고 언론들이 모두 손흥민이 LAFC를 완전히 바꿔놨다고 하고 실제 성적도 매우 좋다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네. 이런 통계 자료에서도 드러나는데요. 통계 전문 매체인 푸mov에 따르면 LAFC는 전반전에 빅찬스를 4번이나 만들어내면서 확실히 좋은 경기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손흥민이 없어서인지 그 좋은 빅찬스 4개 중에 3개를 놓치고 선제골을 넣었던 그 1개만 성공시켰다는 겁니다. MLS 수준이 아니라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손흥민이 없으니까 확실히 결정력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자기들만 4번의 빅찬스를 만들고 상대팀인 토론토에게는 빅찬스를 아예 안 준 건 분명 과거보다 발전한 거 맞잖아요. 네. 토론토는 LAFC보다 슈팅을 2개 더 많이 했지만 그중 유효 슈팅은 단 1개 불과했고 빅찬스라고 불릴만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후반전에도 LAFC의 분위기는 이어졌습니다. 손흥민과 부안가의 투톱이 득점을 다 책임졌듯이 에보비스의 선제골에 이어서 후반에는 마르티네즈가 결정적인 페널티킥을 유도해낸 겁니다. 날카로운 돌파로 상대 수비에게 경고는 물론 페널티킥까지 얻어내면서 쐐기골 기회를 잡았죠. 그러나 역시 흥부 듀오에는 비교가 안 되는 게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얻어낸 PK를 스스로 차게 됐는데 이게 골키퍼의 선방에 제대로 막히면서 LAFC의 빅찬스 미스는 6회로 늘어났습니다. 이 PK 실축 때문인지는 몰라도 마르티네스는 6분 뒤에 교체가 됐고 이에 투입된 아마야가 그 의지를 이어서 쐐기골을 넣었습니다. 후반 70분 역습 과정에서 당황한 토론토가 다시 한번 결정적인 수비 실책을 범했고 이를 낚아챈 아마야가 골을 넣으면서 승부의 쐐기를 박은 겁니다. 이번 승리로 LAFC는 승점 59점으로 1위 샌디에고와 2위 밴쿠버를 딱 1점 차이로 이제 바짝 뒤쫓게 됐는데요. 손흥민과 부안가가 없는 오스틴전만 이기면 정규 시즌 우승까지도 진짜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LAFC 경기 직전에 손흥민이 메시지로 셀카와 함께 응원을 보냈는데 손흥민도 내일 경기에서 브라질을 상대로 멋진 승리를 거두기를 응원해 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